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행 비디오가 정리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테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이번 미국의 슈퍼볼 할 때 그 광고에서 30짜리 광고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이 바로 테무입니다. 중국 테무죠. 아마존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근데 중국이 군비 경쟁, 그 다음에 자원 경쟁, 그 다음에 이제 또 인터넷 상거래 경쟁까지 뛰어드는 모양입니다. 미국과 패권 경쟁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중국의 남중국해라든지 여러 가지서 부딪히는데, 이번에는 또 테무가 시인에 의해서 테무가 또 미국의 상거래 시장, 이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서서히 전부는 아니지만 조금씩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제재를 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유통기업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벌써 2008년부터 시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벌써 이게 2008년대에 와가지고 2018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이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급성장을 해요. 예, 온라인 그 상거래를. 그래서 2019년 매출액이 31억인데 2020년에는 100억 달러입니다. 100억 달러. 3배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227억 달러. 이게 2025년까지의 매출이 지금 현재 585억 달러. 매출 목표가. 그래서 이는 스페인의 자라, 그 다음에 스웨덴의 메리츠, 그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도 매출액이 더 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매출액이 미국의 이커머스 경제를 위협하겠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테무와 시인이 갑자기 이렇게 부각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원피스 한 장에 10달러예요. 그 다음에 바지 하나에 5달러. 이게 이 가격으로는 중국의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국 현재 생산해서 미국, 유럽, 아시아 모든 전 세계 온라인으로 판매해요.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로서 이게 소비자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많이 팔리나, 적게 팔리나.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이 그걸 다 파악을 하는 거야.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다 심었어. 그래갖고 하루에 6,000개씩 신상이 나오는 거야. 6,000개씩 하루에. 그리고 6,000개하고 그걸 또 계속 에브리데이 업데이트를 시켜. 업데이트를. 이게 제일 첫 번째 선두자가 시인인데, 시인과 알리인데, 이제 시인과 알리가 문제가 아니라 테무가 2020년도에 마땅 그 자본력으로 테무가 미국 유통업체에 뛰어들었어요. 원래 이 테무는 조그마한 그 농산품을 그 취급하는 온라인 매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들이 미국에서 뛰어드는 거야. 그러면서 광고에 열을 무지하게 올린 것이지. 2025년도에 선보인 테무 애플리케이션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전국 무료 앱 애플리케이션에서 1위를 차지했어. 그래갖고 이번에 슈퍼볼에서 한 편 30초당 70억, 80억 원은 그 광고를 무려 8번이나 했습니다. 최고로 많이 했어요. 그게 560억, 오면서 600억을 쓰고 광고를 냈어요. 이번에 슈퍼볼에서. 그런데 슈퍼볼에 그 뒤에 슈퍼볼 한 다음에 그 리서치,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 앱에 신청한 사람이 45%가 늘은 거야. 45%가. 이게 얘들이 모토가 뭐야?
백만 장자처럼 샤핑하자. 근데 백만 장자처럼 샤핑하는데 5불짜리 10불짜리야. 그게 사서 좀 나빠도 쓰다 버려도 이 돈이 안 아까운 거야. 그게 싼 게 비슷하게 뻔히 아는데도 너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싼 게 비슷한 먹고 있는 지금 실증자 소비자들이. 근데 거기에 편승해서 아주 테무에서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아주 그냥 계속 에브리데이 업데이트로 6,000개 신상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나 그런 큰 기업은 별로 없지만 조그마한 이 중소 상거래 업체에서는 깎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게 미국의 시장거래표 현동산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알리바마, 그다음에 뭐 이런 중국의 테무나 시인의 보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앱에 대한 그 접속자의 그 숫자가 게임이 안 돼. 이런 미국 그 기업들하고 항상 1위에서 5위가 거기에 3개가 중국의 이 전자상거래 앱들이 다 들어가 있어. 예, 조회수가 아무래도 조회수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많이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테무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게 됐냐면 테무의 모의사인 PDD 홀딩스. 얘는 얘들은 벌써 나스닥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PDD의 자회사가 판더더예요. 이게 중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 있는 전자상거래 회사입니다. 이게 막대한 얘들이 약 9억 명의 이 고정 이 소비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억 명의 소비자 막대한 자금을 아주 딱 백으로 삼고 무조건 이게 광고를 뗍니다. 그러면서 가정용품, 의류, 전자 아주 온라인상에 모든 걸 다 파는 거예요. 갑자기 이 조그마한 이 농어촌 상거래 그 업체가 그러면서 이 다른 업체에 위협을 하는 거지 지금. 근데 이 테무, 시인, 알리 다 중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자라하고 멸치까지 5개의 업체, 큰 업체들이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카나다를 빼더라도. 그리고 왜 얘들이 무섭냐면은 얘들이 이 전통 방식이 아니야. 무조건 단체나 대량으로 볼 때는 최대 89%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그게 번개세일이라고 그래. 번개세일. 아주 구매자의 한심을 사는 데는 아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런데 이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가, 이커머스가 지금 온 게 아니에요. 2008년도부터 전자에 진출을 했고, 알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알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오피스 디포트, 벌써 그 합작을 해갖고 기술제의를 맺고서나 벌써 미국에 진출했어요, 벌써 진출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지금 시인과 테무가 인출한 것은 이게 애들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최저가의 상품으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광고 효과를 최대한 이루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런데 뭐가 또 문제냐? 이게 얘들이 지금 이 테무가 볼스에다 큰 반제품 창고를 줘갖고 중국에서 반제품을 수입해갖고 왜 반제품이 이 관세가 적습니다. 반제품을 수입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전역에 뿌릴 계획을 갖고 지금 창고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중간 소비자 중간 그 마진을 빼고 중국에서 직거래 얻은 거 6,000개 신상품을 에브리데이 직거래 얻은 걸 또 그것을 성이 안 차서 보스에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또 거기서 반제품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묘기에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약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 250개 제품이 이 테무하고 250개 이상이죠. 그게 다 이렇게 반복이 돼요. 또 겹쳐지는 거예요, 상품이. 그러니 타격이 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애들이 또 무슨 그 서비스를 하냐면 1+1이야. 친구 한 명을 소개시키면은 쿠폰도 주고 현금도 서비스해요. 이게 이만 한신 마케팅의 끝판을 보는 것이지, 애들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뭐 아직 뭐 저 아마존이나 얼마트에서는 아주 미미하니까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안게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장사니까. 어?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월마트나 아마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중소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다고. 걔들한테는 지금 이게 이기라고. 그래서 재산권 침해 때문에 막 법정 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아직은. 왜 그게 효과가 없냐?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우편 그 물건 800달러 이하는 우편 관세가 붙지 않습니다. 우편물 관세를 붙이지 않아요. 800달러 이하는.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그걸 또 한다고 하더라도 또 대무가 어떻게 했냐? 중국의 대무가 지금 보스턴에 큰 대형 창고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국의 반제품을 갖다가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지금 뿌릴 예정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시인도 싱가포르에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제재를 가해도 얘들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또 뭐냐? 800달러 미만의 우편 관세를 또 하원에서 이거 너무 돈이 많다. 그래서 좀 줄이자. 줄이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 하원 그 법이 관세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뭐냐면 아마존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다 유급업체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유급업체들이. 그러면 아마존에 납품하는 유급업체들도 똑같은 제재를 받으면은 아마존도 또 타격이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얽히고 설켜서 미국이 지금 아니 큰 마케트는 상관이 없어. 그니까. 근데 적은 마케트 중소기업 온라인 이커머스들은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지. 예. 슈퍼볼의 그 광고 효과는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까 있잖아요. 슈퍼볼을 광고고 나서 그 앱을 다운하는 조회수가 45% 증가했다고. 그런데 더더욱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 제품을 구매했던 구매자들의 신상 정보가 전부 오스라리 다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하원 열에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뭐 자산권 침해, 무슨 지적 자산권 침해 여러 가지 막 그 고발의 보고서를 지금 막 작성하고 있지만 이게가 그렇게 별못 신통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해도 겉으로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작 이거를 해야 될 아마존과 얼마세는 이거 별 문제 아니다. 10분의 1 수준인데 뭘. 예. 지금 현재 미국의 온라인 시장을 45% 장악하고 있는 게 아마존입니다. 응? 얼마씩 그대로 있고. 얘들이 한 10%, 15%밖에 안 돼. 이게 벼걱정 안 돼. 이게가 전부가 끝이 아니거든. 이게 지금 시작이거든. 응? 시작이단 말이야. 이게 그 최저가의 상품을 그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나 그런 큰 기업에서 지금 감원 사태를 이 직원들을 자르고 있는 겁니다. 왜? 매출 성장이 줄어드니까. 매출 성장이 적어지니까, 낮아지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테무하고 싱이 치고 들어와서 안 팔리니까. 그래서 안 팔리는 소비가 적어지니까 자국의 기업들의 인원을 감추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안 되니까 모든 규제를 테무의 소비자 신상 정보를 다 암호화한다. 암호화한다. 그렇게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떤 효과를 겨룰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결국 문제는 뭐냐? 미국 정부가 아무리 부재를 해도 이게 도둑 한 명을요 10명이 못 막는 거예요. 10명이 뭐 막지를 못해. 더더군다나 합법을 가장한 거야. 불법 아니야. 네.
미국 정부가 정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최대한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정부나 이 기업에서 그걸 패턴을 그 중국 기업의 패턴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대처하냐가 앞으로의 문제야. 이제 앞으로 점점 올해 연말에 가면은 보스턴에서 이제 반제품을 또 완제품 만들어서 뿌리고 신, 자라, 뭐 메리츠 공격해보면 미국의 이 중소기업의 이 온라인 상권은 분기도 줄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왜? 가격 경쟁에서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분명히 이 어느 정도 위협을 느끼고 분명히 위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당장은 그게 규제를 한다고도 금방 표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모든 것, 국방, 과학, 무슨, 그래서 다 지금 패권 경쟁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까지, 경제의 이 온라인, 이커머스 경쟁까지 치고 들어와서 미국 정부가 지금 고민이 깊어집니다. 아무튼, 테무와 시인의 그 질주가, 소비의 질주가, 판매의 질주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정부의 발빠른 판단과 또 치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구독해주신 제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